안녕하세요. 자기계발 및 마음건강 지킴이 에렌입니다. 관계 스토리 네 번째 상호 확장입니다. 우리가 흔히 이제 상호작용이라는 용어는 좀 들어봤을 겁니다. 그런데 상호 확장은 좀 생소한 용어일 텐데 상호작용은 주고받는 거라고 표현한다면 상호 확장은 주고받는 과정에서 나의 무엇인가가 성장하는 것, 넓어지는 것, 이를 상호 확장이라고 합니다. 때로는 관계를 토대로 해서 나라고 하는 존재가 혹은 상대방이 나라고 하는 존재를 토대로 해서 성장하기도 하고 발전도 해야 할 겁니다. 그래서 상호 확장에 대해서 초점을 맞춰 보겠습니다. 우리가 맺고 있는 관계 중에서 특히 이제 남자와 여자가 맺는 관계의 대표적인 게 연인 관계와 부부 관계일 겁니다. 그런데 이제 주변에 보면 연애를 3개월, 6개월 하고 마무리하는 단기성 연애가 있는 반면에 3년, 5년 이렇게 장기적으로 연애를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부부도 마찬가지야. 결혼해서 1년에서 3년 안에 이혼을 하는 경우도 있지만 20년, 30년간 오랫동안 유지를 하는 부부도 있습니다. 과연 그러면 연인과 부부가 빨리 끝나는 관계, 반면에 오랫동안 유지하는 관계, 그 안에는 어떤 변수가 들어가 있을까 할 때 가장 대표적으로 떠오르는 게 여러분들은 무엇입니까? 학생들한테 물어보니까 돈이라고 대답을 하더라고요. 근데 이제 돈은 기본적으로 사람에게 초점을 맞춘 게 아니라 이제 돈이라고 하는 물건에 초점을 맞춘 거기 때문에 관계를 오랫동안 관계를 단기적으로 하는 데 있어서 그렇게 큰 영향력 있는 절대적 변수는 아닐 겁니다. 아무래도 이제 연인과 부부 사이에서 그 관계에 영향을 미치는 가장 본질적인 심리적 속성은 사랑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이 사랑이 오랫동안 죽을 때까지 유지되는 건 아닙니다. 사랑도 유통기한이 있습니다. 대략 이제 유통기한을 한 300일 정도라고 하는 코넬 대학교의 연구 가설이 하나 있습니다. 이 가설의 관점에서 보면 우리가 누군가를 보고 사랑에 빠지면 나의 몸에서 호르몬이 분비되는데 일종의 이제 도파민부터 옥시토신까지 이 네 종류의 사랑 호르몬들이 왕성하게 분비가 돼. 그러니까 일명 이제 눈에 콩깍지가 씌워져서 너무너무 사랑하게 되는 거지. 그런데 안타깝게도 이 사랑의 호르몬이 평생토록 분비되는 건 아니라는 겁니다. 대략 300일 정도 지나면 이 사랑의 호르몬은 감소하게 되는 겁니다. 자, 그럼 감소하게 되면 이제 우리는 흔히 사랑이 식었다 라고 생각을 하게 됩니다. 물론 식은 거 맞아. 그런데 이 사랑을 설명하고 있는 여러 요인 중에서 특히 육체적인 측면을 설명하고 있는 열정에 해당되는 사랑입니다. 그런데 이제 우리는 사랑을 열정으로만 갖고 하는 게 아니라 사랑의 마음적인 측면도 있고 사랑의 인지적인 측면도 있고 그래서 오랫동안 유지하는 사람들은 이 육체적인 측면의 사랑이 끝나면 인지적이고 정서적인 사랑의 측면으로 유지를 하는 능력을 갖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더 여러분들이 좀 자세히 알고 싶으면 저의 컨텐츠 중에 시즌 1에서 삶의 스토리 20번에 연애와 사랑이라고 하는 내용을 좀 다뤄놨습니다. 거기 한번 클릭해서 보시기 바랍니다. 자, 300일 정도면 대략 한 18개월에서 30개월 정도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18개월에서 30개월 정도 지나면 사랑의 호르몬의 분비가 감소하게 되니까 이제 사랑을 하지 않는 듯한 그런 느낌을 갖게 되는 것이고 이를 우리는 권태기라고 표현합니다. 자, 이제 권태기가 오면 어떤 커플은 헤어짐을 단행합니다. 그런데 어떤 커플은 권태기 이후에 헤어지지 않고 이 관계를 좀 더 유지하려고 합니다. 자, 그러면 이 관계를 더 유지하는 커플들을 들여다보면, 부부들을 들여다보면 뭐가 들어가 있는가 했을 때 시간이 지날수록 점점 사랑이 깊어지는 커플들의 특징은 바로 무엇이느냐 하면 관계 안에서 나와 상대방을 성장시키고
발전시키려고 하는 심리적 속성이 좀 들어가 있습니다. 자, 이걸 설명한 사람은 이제 사회심리학자의 아로나서라고 하는 사람이 설명하고 있는 자기 확장 모델에 근거를 합니다. 우리는 그냥 그 사람과 마주함으로 인해서 즐겁고 재밌고 또 해야 되지만 그 상대방으로 인해서 내가 이전보다 더 나은 사람이 되어야 되는 이런 특성들이 잘 발현되는 경우가 오랫동안 관계를 좀 유지한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 우리는 관계 안에서 서로 성장하고 발전한다라고 볼 수가 있는 것이고, 특히 이제 연인과 부부 관계에서 좋은 관계의 본질은 바로 상호 확장이라고 말할 수 있는 거지. 서로 성장하는 관계인 것입니다. 막 어느 한쪽 사람만 성장하고 어느 한쪽 사람은 성장하지 않으면 그 관계는 오랫동안 유지되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두 사람 다가 확장이 되어야 된다라고 하는 개념입니다. 아로나서가 실험한 자기 확장 모델 실험을 잠깐 설명해드리면 결혼해서 한 15년 정도 산 평균적으로 15년 정도 유지하고 있는 50쌍의 부부를 대상으로 두 집단으로 10주간 실험을 합니다. 근데 이 10주간 자율적으로 하는 실험입니다. A그룹에게는 일주일 중에서 배우자와 90분간 1시간 30분 정도만 함께 즐거운 활동을 하라는 실험이 주어집니다. 예를 들면 뭐 친구를 함께 만난다든지 영화를 본다든지 외식을 한다든지 이러한 가이드가 주어지고, B그룹은 똑같이 일주일에 90분간 1시간 30분 동안 조금 흥분되는 활동을 배우자와 함께 해보라고 합니다. 예를 들면 뭐 스키나 하이킹을 해본다든지 스키를 탄다든지 하이킹을 한다든지 여행을 간다든지 춤을 춰본다든지 해서 이런 활동을 해보고 10주 후에 그들의 부부의 관계의 만족도의 차이를 좀 조사해 보니까 A 집단보다는 B 집단이 관계 만족도가 2배 정도 높다라고 하는 것을 찾아내게 됩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이제 서로 배우자와 연인과의 관계를 토대로 해서 만족도를 좀 높게 가게 만들려고 하면 익숙하고 보편적인 어떤 활동보다는 조금 흥분되는 활동들을 좀 찾아가지고 하는 게 훨씬 더 효율적이다, 효과가 있다라고 하는 부분입니다. 이 자기의 확장 모델에서는 두 가지의 원칙을 설명합니다. 하나는 기본적으로 인간은 성장하고자 하는, 확장하고자 하는 동기는 갖고 있어 라고 하는 거. 그리고 두 번째, 우리는 혼자서가 아니라 다른 사람과의 관계를 토대로 해서 자기 확장을 좀 하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결국에 나의 성장과 발전은 다른 사람과의 관계 안에서 이루어진다라고 하는 이 원칙이 이 원칙을 좀 설명해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내가 나의 파트너와 그 상대방도 확장시키고 나 또한 그 사람으로 인해서 확장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라고 할 때는 몇 가지의 방법이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가 두 사람이 상호작용하는 과정을 넘어서서 상호 확장이 되려고 한다면 구체적으로 어떤 방법이 있을까? 몇 가지의 방법이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바로 무엇이냐? 상대방의 일상에 작은 관심과 그 작은 관심에 작게라도 반응을 좀 보여주는 게 필요합니다. 우리가 연인관계, 부부관계가 거창한 인간관계라고 할 수는 없습니다. 늘 반복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관계입니다. 그래서 작고 소소한 겁니다. 근데 작고 소소하다라고 해서 무관심하게 팽개쳐져야 되는 관계는 아닙니다. 그래서 작고 소소하지만 그 안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일상의 것들에 작은 관심, 작은 반응을 보여주는 게 상대방으로 하여금 내가 존재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인식시키는 방법입니다. 그래서 일상의 작은 것들에 관심과 좀 반응을 보여주는 게 상호 확장의 가장 중요한 방법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두 번째로 앞에서 잠깐 말씀을 드린 것처럼 익숙하고 반복되어 있는 경험보다는 새로운 경험들을 찾아갖고 해보는 것, 이런 것들도 필요합니다. 그래서 일상에 약간의 흥분이나 즐거움을 줄 수 있는 경험들을 찾아서 행동으로 해보는 것인데, 우리가 행동으로까지 너무 가는 게 좀 어렵다면 나 이거 한번 해보고 싶었는데 아직까지 못 해봤어. 그 주제를 가지고 파트너와 배우자와 연인과 얘기를 나누어 보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얘기를 나눔으로써 실현 가능성도 찾고, 그래서 행동으로 옮겨 보다 보면은 우리가 좀 더 상대방으로부터 나의 영역들을 인정받고 있다라고 하는 이런 느낌이 드니까 당연히 확장이 가능해집니다. 자, 그리고 세 번째 방법으로서는 내 각자의 영역에서 내가 경험한 것들을 상대방에게 서로 공유를 하면서 자극을 주는 것도 하나의 방법입니다. 그러면서도 너가 하고 싶은 것들에 대해서 야, 그거 현실성 없어 라고 하는 피드백이 아니라 그거 가능하겠는데, 멋있겠는데, 그거 근사하겠다 라고 하는 거, 당신이 원하는 것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응원을 해주는 거, 이런 것들이 방법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개인적으로 좀 강조하고 싶은 마지막 방법은 바로 무엇이냐, 혼자와 함께의 균형이 되게 중요합니다. 우리가 이제 연인이고 부부이긴 하지만 나라고 하는 존재가 있기 때문에 그 나라고 하는 존재 자체의 혼자를 좀 인정하는 게 좀 필요합니다. 그렇다라고 해서 혼자만 있어야 되는 거? 그건 또 아니지. 왜? 연인이잖아. 부부잖아. 그러니까 함께 같이도 있어야 될 겁니다. 그래서 혼자와 함께의 균형을 잘 맞추는 게 필요합니다. 물론 이 균형은 정확한 균형을 말하는 건 아닙니다. 그런데 어느 한쪽으로 기울임이 없도록 맞추는 균형은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균형 추상적이니까 하나 예를 들어서 시간으로 좀 비유해 보겠습니다. 지금 시간이 2시간이 있다면은 내가 혼자 1시간을 보내고 혼자는 1시간은 파트너와 같이 보내야 됩니다. 이게 균형입니다. 그런데 내가 이번에 2시간 반을 나 혼자 써야 되는 상황이라고 한다면 혼자 쓰고, 다음에 혹시 생기는 2시간이 있다면 그때는 상대방과 함께 시간을 보내는 이런 균형입니다. 어떤 유명한 CEO님께서, 이름을, 외국 사람 이름이 잘 기억되진 않아. 그분께서는 1년에 4번 다이어리를 보고 삶의 좀 평가를 좀 한답니다. 그래서 3개월 동안 자기가 너무 일에 초점을 맞춰서 3개월 동안 가족과 친구하고 보낸 시간이 없으면 그 다음 3개월은 의도적으로 관계를, 그러니까 친구와 가족과 보낼 수 있는 시간을 의식적으로 좀 만들어서 시간을 보내는 작업을 한답니다. 이렇게 1년에 3개월씩 4번의 과정을 토대로 해서 평가하면서 결국 1년이 지나면 내가 일했다 투자한 시간과 관계에 투자한 시간이 거의 비등비등하게 나타난답니다. 물론 작년에는 사람한테 한 60을 썼고 일에 40을 했다면 올해는 사람한테 반대로 하면서 이런 비율로 맞춰가면서 균형을 잡아가는 그런 사람의 에피소드를 본 적이 있습니다. 우리가 이제 연인도 부부도 관계를 맺고 있지만 때로는 혼자의 시간이 필요한 것이고 또 함께하는 시간도 필요하다라는 이 균형을 맞추는 작업들이 상호 확장하는 데 있어서 중요한 방법인 것 같습니다. 나만 성장하지 마시고 내 파트너와 함께 우리는 좀 성장을 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관계는 지속되겠습니다.